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액티언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S8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면서 가격은 3,695만 원입니다. 이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최소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 제가 어제까지 르노의 그랑콜레우스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요. 그랑콜레우스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외장 컬러를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톤은 5가지, 원톤은 2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댄디 블루 컬러라서 투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컬러 자체가 수입차 느낌이 나서 그런지 예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제가 차 문을 잠가 볼게요. 들으셨어요? 이게 굿바이 사운드와 웰컴 사운드가 나옵니다. 열림. 오, 웰컴 사운드와 함께 중앙부의 라이트가 순차 점등식으로 오면서 뭔가 최첨단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액티온은 토레스와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금형툴도 약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또 액티온은 나름 약간 더 상위 포지션을 맡고 있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액티온만의 특징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보닛의 금형틀은 토레스하고 거의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주간주행 등을 포함해서 섹션은 비슷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이 액티온 같은 경우는 건공감리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중앙부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토레스와 비교하더라도 범퍼가 아예 새롭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액티언만의 특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도 약간 와일드한 이런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동일한 제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은 4,740mm, 전폭은 1,910mm, 전고는 1,680mm, 마지막으로 휠베이스는 2,680mm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전장, 길이는 조금 짧기는 하지만 전폭이 살짝 크고요. 휠베이스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작은 휠베이스 때문에 준중형급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덩치감은 중형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휠 인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20인치 단일 요것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같은 경우는 넥센 타이어가 장착이 되지만 여기서 60만 원 추가를 하게 되면은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흡입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넥센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위 포지션, 고급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아치 같은 경우도 이게 도심형 SUV다 보니까 별도의 무광 플라스틱 말고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가져가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토레스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컬러마다 다르긴 하지만 투톤 루프를 선택하게 되면은 사이드미러를 포함해서 위쪽에 블랙 컬러가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언 같은 경우는 C필러 뒤쪽에 떨어지는 형상이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짧은 휠베이스 덕분인지 2열을 포함해서 이 C필러 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니쉬들도 심심하지 않게 크롬 컬러와 함께 블랙 하이글로시도 들어가면서 또 이 차량은 유색 바디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이 붙고요. 또한 이게 옵션을 따로 넣지 않았는데 이 KGM 레터링은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비상등을 점등해 둔 상태인데요. 방향지시등과 비상등은 요 중앙부 쪽에 들어오고요. 또 리어 램프도 선형으로 얇게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면적이 크지 않아서 조금 더 면적을 늘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렁크는 기본부터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은 652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424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 뒤쪽에는 이렇게 라이트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서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트렁크 버튼이
닫히게 됩니다. 요거는 차박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 평상시에는 사실 쓸모가 없기는 해요. 그리고 좌측에는 차박이나 차크닉을 했을 때 무언가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모서리 쪽에는 시거잭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과 함께 이 아래쪽에 러기지 보드를 늘게 되면은 차량용 실내 소화기와 함께 삼각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엄청나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실내 컬러는 총 3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가장 기본 블랙입니다. 대신 이게 천연 가죽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레드 컬러의 스티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퀼팅도 나름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만족감은 꽤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룸램프 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원래 액티온 같은 경우는 선루프 자체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렇게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열게 되면 네, 2번 눌러야지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 면적은 이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는 닫을 거예요. 그래서 시트와 무드가 비슷한 컬러와 소재를 이 암레스트에도 같이 도입을 시켰고 이게 민무늬가 아니고 패턴을 이용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본 트림부터 이렇게 카본 패턴의 그레인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블랙 하이글로시와 비교했을 때 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났을 때 티가 덜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토글 방식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크리스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밀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는 바로 갈 수 있는데 후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N단, 중립을 한번 거쳤다 가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뭔가 빠르게 기어 변속을 해야 될 때 살짝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부에는 C타입 충전 포트 2개와 시거잭, 그리고 앞쪽에는 약간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 디지털 키를 넣고 봉인을 해요. 그리고 기어 레버 있는 쪽이 약간 플로티 타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지갑이라든지 선글라스 이런 거 두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액티온 전용이 들어갑니다. 뭔가 약간 육각형 느낌에 가까운 그런 그립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중앙부에도 신형 KGM 엠블럼이 장착이 됩니다. 좌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과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오토홀드 버튼과 함께 이게 즐겨찾기 버튼이거든요. 별 모양. 저는 요거를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 말고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부의 디지털 클러스터는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최신차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디지털 클러스터도 모드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온 같은 경우는 GUI 2.0 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KGM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항목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어 트림도 무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의 스티치와 함께 여기 또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카본 패턴 그레인 여기도 이 도어 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짠! 지금은 액티온 하이브리드 2열에 왔습니다. 액티온 같은 경우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쿠페형 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 살짝 낮은데요. 일단 1열을 제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쪽에는 한 뼘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넓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무릎 공간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쉽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사륜을 아예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센터 쪽에 요 턱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사륜이 있을 것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륜구동 EWD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열의 옵션 상태는 에어벤트와 함께 여기 충전 단자 C타입 2개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백 포켓이 그냥 일반 요 포켓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뭐 조그만 물건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옷이라든지 가방을 걸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열 도어 쪽에는 수동식 선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열선도 총 2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은 동급 대비 여유로운 편에 속하고 특히 쿠페형 루프지만 헤드룸도 넉넉하고 특히나 이게 올해로 오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S8 단일 트림에 옵션 5개가 더해져 있어서 차량 가액은 4,1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액티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 시 최대 94%를 전기차 모드로 구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방식의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배터리는 1.83kW가 적용이 되고요. 전기로 구동이 되는 전기 모터 용량은 130kW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도 훨씬 더 큰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시승했었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보다도 더 큰 배터리 용량과 전기 모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막히고 있거든요. 앞에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의 전기 모터로 구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EV 모드로 계속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었을 때 나는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전방에 인포테인먼트를 보시면은 현재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엔진으로 얼마나 가는지 전기 모터로 얼마나 가는지를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줘서 최종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기 모터를 76%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요건 이제 엔진으로만 구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엔진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요거를 포함해 가지고 24%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가 지금 트릭 컴퓨터상 16.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미쉐린 흡입형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연비가 달라져요. 이제 기본 인치수는 20인치는 동일하긴 하지만 이제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은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고하시게 되면은 넥센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그랬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가 나오고요. 저처럼 이 미쉐린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은 연비가 0.1km가 낮아진 14.9km가 나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다녀도 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는 연비가 17, 18km?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에도 내가 전기 모터로 가는 것인지 엔진으로 가는 것인지 엔진은 지금 발전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슈슈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보기가 좋아요. 지금은 제가 페달도 아예 안 밟고 그냥 탄력주행으로 가고 있어서 아무런 표시가 뜨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표시가 뜨죠. 그래서 순간 연비도 같이 측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는 탄력주행을 해서 그런지 바뀌었어. 방금 전까지 연비가 99.9km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순간 연비는 사실 뭐 복합 연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이 연비가 99km가 나온다면 주유소 망하겠네요. 자, 그리고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을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단계로 해뒀고 스티어링 휠 뒤편에 보시면은 은색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지금은 아예 회생 제동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레벨 1, 한 번 더 누르면은 레벨 2, 한 번 더 누르면은 레벨 3. 저는 계속 레벨 3로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적극적인 회생제동이 들어옵니다. 회생제동 개입도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막히는 길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일이 많이 없어서 확실히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쭉 당기면은
스마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스마트 모드는 차속이나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알아서 회생제동을 개입을 시켜주는 모드입니다. 지금은 정체된 구간이 좀 풀려서 그런지 계속 이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좀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들어오진 않는다. 근데 다른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은 뭐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를 타게 되면은 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타고 있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이게 스마트 오토 모드잖아요. 오토 회생제동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쭉 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회생제동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오히려 안 들어와야지 연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감속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근데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오토 모드, 스마트 모드의 회생제동은 좀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지니어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계속 쭉 직진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에서 페달을 떼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감속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감속을 시켜버리면 다시 다른 차들과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비가 조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 회생제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스마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모드보다는 다시 꾹 누르면 또 이거를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회생제동 모드 레벨 2나 3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윈도우 닫아볼게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액티온은 창문을 열었다가 이제 닫잖아요. 전기 모터가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닫힌 이거 레버를 올리면은 훅 하고 올라가요.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1열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부 소음을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요.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소음보다는 좀 뒤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이 살짝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쉐린 흡입형 타이어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드 노이즈를 조금 막아준다라고 하거든요. 마침 노면 안 좋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휠 인치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20인치예요. 여기서 줄일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20인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 정도 체급의 20인치면은 좀 약간 큰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을 갔을 때 로드 노이즈는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크랙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갔을 때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고급스럽고 막 정숙하고 편안한 느낌과는 살짝의 거리가 있습니다. 즉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세하지도 않다.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프리퀴시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을 향상시켜주고 쇼크쇼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액티언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별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마침 또 제가 토레스 가솔린 차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액티언을 사실 지금 이틀째 타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극적인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느껴보면은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컴포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 지금 철길 아닙니다. 그냥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자유로라 가지고 노면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둥거리고 뭔가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로드거든요. 요랬을 때
충격, 그러니까 소음은 살짝 울려 퍼지는 게 있긴 하지만 충격들은 대체적으로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액티온은 20인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20인치를 감안했을 때 괜찮은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액티온은 20인치하고의 궁합은 그렇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차라리 토레스처럼 18인치로 그냥 단일화를 했더라면, 그리고 20인치는 옵션으로 빼뒀더라면 조금 더 편안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하체 감각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20인치만 넣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20인치 치고는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 감쇄 구간, 빨래판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잔진동들을 그래도 나름 잘 막아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뭐랄까 잔진동이 살짝 더 많이 머무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휠이 크다 보니까 노면에서 오는 피드백을 운전자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괜찮은 하체 감각,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또는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자갈밭 그런 길을 갔을 때에는 의외로 잔진동이 많이 남다 보니까 편안함과는 살짝의 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래서 액티온은 사실 누가 봐도 정통 오프로드 차량이 아닌 도심형 차량이잖아요. 도심형 SUV. 그래서 이 차량으로 안 좋은 노면은 최대한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요 인포테인먼트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은 이 별표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드라이브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이얼 방식은 아니고 버튼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달렸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4륜 구동이 없기 때문에 전륜 구동 단일이에요. 그래서 스노우 모드라든지 오프로드 모드 없습니다. 자, 그럼 혹시 모를 이 회생제동이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 회생제동 모드도 아예 꺼놨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초반에는 전기 모터가 싹 개입이 되다가 바로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고속 직진 안정성이 엄청 좋지는 않아요.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엑셀 피드백이 나쁘지 않게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엔진 모터 도합 201마력에 30.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살짝 밀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엑셀을 쫙 밟으면은 가속감은 가뿐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파워풀하거나 넉넉하진 않지만 혼자 내지 둘이 탔을 때에는 부족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쿠페 형태다 보니까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전고가 살짝 좀 낮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기저항 개수 뿐만 아니라 에어로 다이내믹이 증가를 해서 고속에서 초고속력으로 갔을 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쭉 밟았을 때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뭐랄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은 잘 포장된 도로에서 약간 안 좋은 노면 상태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무게중심 밸런스가 생각보다 크게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분명히 창문 다 닫았거든요.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 유입이 자꾸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옆에 대형 화물트럭 있거든요. 소금, 제설용 소금을 실은 대형 화물트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창문 열어볼게요. 닫아보겠습니다. 이 앞쪽에선 잘 막아주거든요. 근데 B필러를 중심으로 뒤쪽에서는 외부 소음을 못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쭉 달리게 되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집니다.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이 DHD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단 변속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쭉 가속을 할 때 지금 엔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속이 된다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흡사 그냥 전기차를 탄 것 같아요. 지금 엔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진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를 탄 것처럼 변속되는 질감이 아예 없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조용하고 편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달리는 스포츠 모드인데 이럴 때는 살짝의 변속 질감을 내줘도 괜찮거든요. 운전의 재미가 상승되기 때문에. 근데 액티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변속기는 너무 고급스러움에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저는 현재 좁은 유턴 구간에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탑뷰를 나의 상황과 함께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켜놔서 이게 UI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바디 컬러는 연동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약간 언밸런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깜빡이까지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틀게 되면은 이 선의 각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후방 그리고 각 옆 사이드에 사각지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찌글찌글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가속감 외에도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오, 딱 맞게 유턴이 되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한다 해서 차량의 세팅들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액티온 하이브리드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전장, 그러니까 차의 길이는 조금 작은 편에 속하지만 전폭이 살짝 큽니다. 그래서 뭔가 언밸런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는 또 나쁘지 않게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용했을 때 불편함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액티온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오, 야! 코너가 굽어지면 굽어질수록 롤링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랄까, 이 무게중심도 분명히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무겁거든요. 공차 중량이 1.7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밸런스가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 깊은 곳에서는 롤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얘는 지금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전고도 살짝 낮고 뭐 어쨌든 간에 디자인도 스포티하잖아요. 근데 주행되는 질감은 전혀 스포티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 스포츠 모드이고요. 여기서 급 조향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했을 때 제가 핸들을 틀었을 때 차가 착착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유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옛날 차들처럼. 그래서 빠릿빠릿하게 차가 움직이지가 않고 반에 반박자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튼 쪽으로 리어도 얘가 휠 베이스가 동급과 비교했을 때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슉 따라오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딱 핸들을 딱 튼 다음에 차가 그 카트를 조종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RC카 있잖아요. RC카 조종하면 내가 진짜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피드백 텀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핸들을 좌쪽으로 착 돌리면은 얘가 한 반에 반박자 정도 늦게 움직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하중 이동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핸들을 튼 쪽으로 한참 동안 무게 밸런스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주행 감각은 일상용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는 정말 무난한 세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펀 드라이빙, 조금만 퍼포먼스 드라이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차량이다 라고 소리 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주행 감각이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조양이라든지 코너로 돌아 나갔을 때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감각은 토레스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긴 합니다. 액티어는 뭐랄까, 디자인은 진짜 잘 달리게 생겼는데 성능은 좀 대비되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티어링의 우측의 버튼 한번 클릭만으로 바로 세팅이 되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간격 조절, 가감속, 그리고 핸들 보조, 차선 보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딥 컨트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후측방 충돌 보조 등등 ADAS가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의 코너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차선 유지 능력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살짝 아슬아슬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주행 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브랜드에 들어가는 ADAS와 비교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그런 차를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인식을 해야지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해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행보조 기능이 단순히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시 개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베스트가 아니다 라고 느껴져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비잖아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9km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15km가 나옵니다. 현재 저는 막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비가 16.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듀얼 모터,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연비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GM의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플랫폼을 공유하는 토레스 기준으로 KNCAP에서 81.6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모상 수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분인룸을 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순수 전기차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엔진룸이 거의 다 막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살짝 독특하네요. 자, 그래서 액티언 하이브리드 어떻냐? 가성비 있게 하이브리드를 운용하시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련된 외관 디자인은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또한 투모터,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연비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포인트는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과 반비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또한 가격 진입 장벽이 좋기는 하지만 옵션을 넣게 된다면은 다른 동급 차량들과 또 비슷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